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양자역학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주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지금이며 어떤 지금들은 서로 얽혀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마음 공부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나와 현재의 나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과거라고 여기는 트라우마를 겪은 나와 현재의 나는 모두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그 둘이 얽혀 있고 서로 달라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그냥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가 아닌 늘 지금으로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감정 또는 기억의 에너지로서 그대로 세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바로 내면아이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존재하더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내면아이를 만나 소통하고 응어리 풀어내기를 하지 않으면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끌어당김을 열심히 한다 해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상보다 내면 아이와의 만남과 소통, 응어리 풀어내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중 태아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전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태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험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환자분에게 제가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태아 때 스트레스도 평생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니까 자신의 유치원생 손자가 태명을 부르거나 태명을 부르던 억양으로 이름을 부르면 자지러질 듯 심하게 울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지만 원인도 찾지 못했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님이 임신 중에 많이 힘드셨군요 라고 했고 환자분은 어떻게 하냐고 깜짝 놀라시며 며느님이 임신 기간 내내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며느님이 많이 힘들고 우울해했고요. 당연히 엄마의 마음 에너지는 태아에게 전해졌고 따라서 태아도 우울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또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태아에게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에너지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태명을 부를 때마다 그때 힘들고 두려웠던 태아가 자지러지게 우는 것입니다. 며느님에게 지금 현재 그때 임신 상태라고 상상하며 뱃속 태아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하라고 환자분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우울해서 미안해. 우리 애기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엄마가 우리 애기 편하게 잘 있다가 세상에 무사히 나오라고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서 엄마가 조금 힘들고 우울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애기 엄마 자식으로 이 세상에 온 거 정말 환영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랑 같이 잘 견뎌내고 우리 바깥 세상에서 무사히 만나자. 이 경우 태아가 받았던 에너지가 크다면 여러 번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크지 않다면 몇 번만 해도 좋아지죠. 다행히 다음 방문 때 환자분이 손자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모두 신기해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태아에게 입력되었던 에너지 정보를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을 찾아내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력되는 결과물이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출력해내는 결과물입니다. 마음속 트라우마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바이러스 또는 자극이나 오류 역할로 작용합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를 통해 프로그램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는 진실한 마음은 모든 상처와 오류를 치유하는 만능 백신, 만능 치료제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태아 스트레스를 알고 나서 화가 많았던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엄청난 화를 자주 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원하지 않은 자식이었고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낙태의 유혹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뱃속에서 태동도 거의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딸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쩌면 엄마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몸을 한껏 움츠린 채 떨고 있는 태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어머니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착한 아들이라고 칭찬받고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며 힘겨운 삶을 살았던 남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이제 엄마 뱃속에서 힘들었던 당신 또는 자녀의 내면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것이 과거에 힘들었던 에너지에 사랑의 에너지를 새롭게 더해 줌으로써 힘들었던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정화라고 부르죠. 이 세상은 정확한 에너지 법칙으로 움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해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에너지를 더하고 있거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열을 가해서 99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도 물은 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도만 더 높여 100도에 도달하면 물이 끓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내면 아이에게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를 꾸준히 전하면 반드시 현실이 변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태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힘든 일을 당한 과거 때문에 괴로운 기억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그때로 돌아가 상처 속에서 울고 있는 내면 아이 대신 지금의 내가 복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내면 아이에게 너를 괴롭히는 저 쓰레기 인간을 내가 오늘 아주 작사를 내줄게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통쾌하게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상쇄될 때까지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복수 후에는 항상 내면 아이를 안아주고 이제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시고요. 내면 아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내면 아이의 마음이 풀리면 저장되어 있던 힘든 에너지가 제로로 되면서 과거의 일이 희미해지고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면 아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죠. 이제 태아인 내면 아이에게 사랑 전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이름 또는 태명을 부르시고 상황에 따라 내용을 바꾸셔도 됩니다. 항상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가야, 얼마나 홀로 외롭고 두려웠니? 엄마가 힘들고 우울해서 너를 환영하고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엄마 때문에 우리 애기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엄마가 일부러 너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니란다. 내가 뱃속에서 그렇게 홀로 힘들어할 줄 엄마도 미처 몰랐어. 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내가 딸이던 아들이던 건강하던 허약하던 그 어떤 존재이던지 넌 지금 그대로 엄마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엄마 자식으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이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우리 애기 진심으로 환영해. 고마워. 사랑해.